네, 그 당시에 소위 나 그리고 같은 완전 친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유튜버들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언론 홍보비의 사용 내역에 관해 이제 경기도 의원 네, 시절에 지금 겪으신 일들을 예. 말씀해 주실 만한 있으신가요? 벌써 3년이 더 된 이야기예요. 예. 경기도 의원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해서 사실 비판하는 의원들도 많지 않았지만 의원의 대부분이 비판을 하는 내용들을 할 용기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도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들의 도정질의 혹은 오분 발언들이 기사에 단 한 줄도 실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당시 지사가 본인의 어떤 측근 인사들을 통해서 중요한 기관들의 주요 보직들을 마구마구 퍼주면서 실질적인 인사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도정질을 통해 지적을 했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취재하고 인터뷰를 했음에도 다음 날에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나가지 않는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몇몇 기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모든 언론의 지역지의 언론의 기사들은 경기도청을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힌트로 줬어요. 그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언론사들이 싣는 언론 기사들의 내용들의 긍정 보도와 부정 보도를 계량화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홍보위원회라는 조직이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그 공간 안에서 긍정 보도를 한 곳에는 경기도의 예산을 광고비라 그러죠. 마음껏 퍼부었고 부정 보도를 하는 언론사의 경우에는 광고비를 주지 않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무리 큰 지방지라 하더라도 경기도에 광고 홍보비를 받지 않으면 경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이 점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 취재했던 한 기사가 다음 날 삭제된 것을 제가 보고 삭제까지 된 이유를 묻다가 그 기자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기사 삭제 요청을 받았고 그 삭제된 기사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를 매우 곤란하게 하고 있으니 반드시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거절했던 기자에게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까지 전화를 삭제하라는 압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에게 이 기사를 당장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하나의 기자의 양심 고백이었죠. 저도 듣고 있다가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당장 안 지워요? 언중에 당신 재수하면 무조건 지는 거 알죠? 다음 달부터 그 언론사에 광고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알죠? 우리 이렇게 질척이고 싸우는 거에 단 한 번도 진 적 없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기자를 마구마구 압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발행인에게까지 압박을 하고 삭제되었던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문제의 실상을 찾으려고 경기도의 언론 홍보비를 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언론사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가? 한 도정의 어떤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하는 공간에서 본인들에게 긍정 보도하는 곳에는 마음껏 광고비를 퍼주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경영이 어렵도록 광고비를 차단하는 방식은 전두환 시대의 보도 지침에 있을 법한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9개의 실국과 27개의 산하 공공기관에 광고 언론 홍보비 일체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내놓지 않고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몇 군데가 들어왔지만 그 몇 군데의 자료마저도 다 부실한 자료였어요. 그래서 왜 내놓지 않냐라는 예결위원으로서의 요구를 대변인이 답변을 합니다. 이 자료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 왜 내놓을 이유가 없느냐? 개인정보법, 정보보호법에 위반해서 해당 언론사에게 그 자료를 우리가 줄 수 있게 되면은 경영에 개입하는 문제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에 위반한 것인가, 지방자치법에 위반하는 것인가,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의서를 보냈을 때 답장이 왔어요.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지방자치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PPT로 띄우고 예결해서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 역시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이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시작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의 정보의 범위는 의거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행안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현저하게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상황들이 누설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제가 언중이 언론 홍보를 담당하는 재단이 있어요.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그 관련된 자료를 띄엄띄엄 받아서 재조합을 해본 결과 이전에 있었던 남지사 때의 언론 홍보비보다도 많은 언론 홍보비가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추경을 할 때마다 산하 기관과 실국에는 홍보비가 따로 필요 없거든요. 거기에 계속 홍보비를 싣는 방식으로 해서 언론 홍보비를 계속 비대화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홍보비를 통해서 이미 이재명 당시 지사는 본인의 대선 플랜을 가동한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오점이 없었고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이재명 지사의 치명적인 결함과 부패, 불법의 의혹의 내용들은 기사 한 줄 실리지 않게 만들었던 그 4년을 완벽한 이재명의 대선 레이스로 만들었던 그 힘이 바로 언론 홍보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자료를 끝끝내 내놓지 않았던 경기도에게 저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이름으로 책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지막 그 해의 도정질의는 이재명의 경기도에 제가 가슴에 달고 있는 이 경기도의원의 배지가 얼마나 볼품없고 한없이 가벼운지 1,400만 명의 도민이 부여한 이 권위가 이재명의 경기도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는지를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발언마저도 듣지 않고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러한 이재명 도지사를 보면서 더 이상 경기도정에는 희망이 없고 이재명의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굳게 결심했던 계기가 바로 언론 홍보비였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진가라는 책에서 독재는 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의회를 장악하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 제가 봤던 경기도는 4년 동안 사실상 독점 체제였다라는 것을 저는 더 정확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예. 유난히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 예. 경기도 정책 관련된 홍보를 이제 홍보비를 받고 네. 대놓고 많이 이제 이뤄지고 그렇죠.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따로 있으신지? 네, 그 당시에 소위 그리고 같은 완전 친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유튜버들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그 명단을 1위부터 9위까지 딱 봤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미 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아주 차곡차곡 유튜버들이 사실상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많은 돈들이 흘러들어간 정황들을 확인했습니다. 예.